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방송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잘렸어요.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잘렸는데 아무튼 뭐 늦게나마 다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이 강했다. 여기에 또 좀 신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지난주까지 아닙니다. 이번 주 초까지도 너무 우울했죠. 자, 바로 코스피 지수 흐름으로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시는 것처럼 수, 목, 금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시장이 아주 좀 공포로 몰고 갔죠. 어떻게 보면은 화요일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릴 만도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니 이거 바닥도 털리는 거 아니야 우려가 신년 초부터 크게 나타났어요. 나흘 동안 사거리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배당락 영향이 있지만 배당락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2300선에서 2180포인트 나흘 동안 120포인트니까는 평균 하루에 30포인트씩 떨어진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화요일 오후부터 끌어올린 증시가 반도체 세제 혜택이라는 무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산업에 있어서 매우 큰 호재인 거죠. 단순하게 세금 줄여준 것에 대해서 세금 줄여준 것만큼 득을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TSMC하고도 많이 경쟁을 하죠. 대만 업체하고 많이 경쟁을 하고 하는데 일본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막 치고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세금 그만큼 절감해주게 되니까는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경쟁에 있어서 한층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한국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관성을 가지고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전체적인 산업에 좀 뭔가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동안 안 올랐던 업종들, 눌려져 있던 호재들이 들어 올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 동향들은 안 좋은 쪽으로만 몰아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고 그동안 호재지만은 눌려있던 재료들이 하나씩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활기를 찾아줬어요. 오늘 1.12% 올랐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금요일 녹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상승 종목이 1100개가 넘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1100개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600개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다. 단순하게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시장 상승은 아니었고 여러 종목들이 다양하게 올라주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하루였다. 금융주들 잘 올랐죠. 금융주들도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고금리 그 다음에 주택 대출 완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동안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고질적인 저평가에 묶여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좀 풀려지는 측면이 또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서 선순환 구조로 순환면 돌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못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시장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딱 10년 들어서 첫 주잖아요. 올해 첫 주인데 올해 첫 주에 이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선 양봉을 그려준 모습이 자 시작하자 준비 시작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점을 올해 첫 주에 바로 만들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음 주부터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물가 지표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CPI 지표가 지난달에도 낮게 났죠. 다음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정도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금요일 시장이 그 부분이 한국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 전부터 CPI가 좀 낮을 것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슬금슬금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시장이 못 올랐던 것 중에 큰 것은 금리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정책에 있어서 파월이 너무 강경하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CPI가 예상보다 또 낮게 나온다면은 그런 매파적인 강압적 시장에 대한 어떤 협박성 얘기들이 이제는 약발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가지표의 하향 안정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장이 뻗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FOMC가 예정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는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타 랠리는 없었지만 해피 뉴 이어에 대한 랠리, 설날에 대한 한국 명절인 설날에 대한 랠리는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들을 지금 안 담아둔다면은 사실상 뒤처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올해 좀 예상하는 급격하게 오를 만한 섹터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시장이 성장성의 부여를 받아서 막 올랐던 성장주들 인터넷주부터 해서 뭐 많잖아요. 그들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대규모 경기 부양과 새로운 이제 뭐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각 국가별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흡수되는 산업. 먼저 한국은 중공업을 볼 수가 있겠고요. 플란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전략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설 쪽, 토목, 건축 포함한 건설 쪽. 이게 작년까지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글로벌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주택 부분이잖아요. 토목, 인프라 부분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해외 수주도 다르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관심 가질 정도로 크게 올랐던 게 바로 건설주들입니다. 건설주 이제 오를 때도 됐고 저평가 심해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의 시장의 랠리가 전개가 됐을 때 올해 그러니까 팬데믹 랠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도 그런 네옴시티 중점으로 한 각국 정부들의 투자 열풍에 의한 랠리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났을 때 러시아도 아마도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해야지 될 거고요. 관련주들 미리미리 안 사놓는다면은 나중에는 늦어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찍어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오늘 8.4%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건축부터 토목까지 해외 수주가 계속 잘 되고 있는 한국의 이름난 건설사, 세계적으로 또 이름난 건설사잖아요.
뭐 외국에서도 아파트 짓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영향이 좀 이제는 바다권을 탈출할 기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개 한번 못 들고 계속해서 이 바다권을 탈출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랠리가 이어지면서 좀 가격대를 크게 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 당장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당장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싼 거죠. 쌀 때 사야죠. 언제 삽니까? 자, GS건설까지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